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 박노조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전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개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박노조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고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쪽으로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현재 부근에서의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2788포인트 선으로 0.3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S&P 비교해서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폭은 높이지 못하고 소폭 눌리고 있습니다. 72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면서 0.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유로 FX 하락폭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현재 1% 넘는 1.20%의 하락세로 1.165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1.16달러 중반대 가격대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1% 넘으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1307.1달러 선으로 0.32%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7달러 초반대에서 밀린 상황입니다. 67달러가 깨졌고요. 66.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이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조금의 조정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8과 1.17 이탈된 이후에 1.16 중반대 가격대까지 빠르게 급락하는 밀리고 있는 모양새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넘는 하락세로 유로 FX가 오늘장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67달러가 이탈이 됐고 골드 같은 경우 1300달러 초반 대에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앞서서 1부에서 계속해서 의견 나누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먼저 추가적으로 유로 FX 전달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손절에 대한 유튜브에서 좀 아까 들었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6 정도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아까 반등을 좀 줬으면은 1.17 정도 반등 줬으면은 일단 거기서는 매도 진입이 또 다시 한번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만약에 중간 정도에서 이제 1.17 500 그 정도 됐었으면은 매도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이미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했을 때 시점에는 거의 굉장히 크게 내려온 상황이라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일단 진입하기에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에 이제 진입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등 약간 주다가 또 밀려요. 그러면 지금은 매도 진입할 구간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왜냐면 지금 들어갔다가 만약에 반등 나와버리면 크게 밀리는 만큼 또 반등도 크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다가 중간에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 못 버텨요.
예. 여기가 저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상 지금 이제 신규 진입이나 재진입을 하실 분들은 일단 반등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뭐 그 매수로 잡으셨던 분들 그 분들은 지금 손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물량을 이제 방법은 이거죠. 물량이 한 2계약 정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뭐 절반 정도 뭐 1계약 정도는 일단 털어놓고 그 다음에 반등을 좀 기다려서 반등 어느 정도 나오면 나머지도 일단은 좀 손절을 해라 뭐 이렇게 돼. 왜냐면 어차피 방향이 틀렸어요. 중요한 건 항상 트레이딩 할 때 방향이 틀렸는데 손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니면 손절 계획을 세웠는데도 그 수치를 어긴 거 손절 원칙을 어기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쭉쭉 그냥 그대로 좀 이게 어느 정도 손실이 좀 만회되면은 끊어야지 아니면은 본전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보통 추세를 타게 되면 크게 타게 되면 안 옵니다. 더 내려가면 거의 이제는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앞으로의 트레이딩 습관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 거래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끊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지금 이제 뭐 나눠서 이제 끊어도 내가 정말 잘했다. 다음 거래를 위해서 내 습관을 바로잡는다 생각을 하시고 잘했다고 본인을 이제 끄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어차피 제가 보는 거는 일단 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뭐 이렇게 다음 주 해서 1.16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역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손절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또 마스터님 뭐 1.16까지 내려가니까 지금 매도로 들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많이 빠진 만큼 반등도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셔서 현재 부분에선 매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뭐 유로FX 뭐 다 같이 의견 들어봤을 때 모두 업에 대한 다운에 대한 의견으로 만장일치가 된 상황입니다. 해설위원님의 유로 의견도 듣고 싶네요. 네. 뭐 간단합니다. 뭐 지금 22 당연히 22 회견 때문에 지금 밀리겠죠, 당연히. 밀린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 이제 미국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는데 인상하는 거는 이제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싸움이었는데 2번 하겠다. 앞으로는 더 1년 동안 4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100bp 올리는 거예요. 100bp 1%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상보다는 강하게 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번에서 2번 1.5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럼 이 유로화 22에서는 뭐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한쪽에서 금리를 올렸으면은 그쪽 통화가 강세가 되겠죠? 금리를 올리면 통화가 왜 강세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저는 한 20번 넘게 얘기했는데, 자, 금리를 올리면 뭐라고요?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오르겠죠. 예금금리 오르면 은행에 더 많이 돈 넣으려고 할 거고, 대출금리 오르면 대출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시장에 있는 돈이 줄겠죠. 그러면 뭐든지 적어지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그럼 22. 그러면 한쪽이 이렇게 올렸으면 나머지 22 유로화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유로화도 22도 호기롭게 처음에 12월에 양적을 종료하겠다 딱 멋있게 던졌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내심 9월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9월에 얘기한 게 확실히 강한 매파적인 거거든요. 근데 12월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드라이 총리가 계속 경제에 자신감이 있다. 네. 유로존은 경제가 자신감이 있고 상당히 좋다. 근데 뒤끝을 계속 흐려요. 이렇게 말끝을 계속 흐리더니 결국은 현재 금리로 계속 내년 여름까지도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겉보기엔 되게 자신감 있게 비춰졌는데 뜯어보니까 별로 자신감 없는 말투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미국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도 낮춰놨고, 그 다음에 드라이 총리가 상당히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우려는 끝났고, 막 이런 자신감 얘기하다가 이제 서서히 질문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래도 2분기 경제 성장을 둔화된 거에 대해서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다.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유로가 점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빠지는 건데, 그럼 계속 빠지냐? 계속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쁘게 차트를 보시면 이쁘게 쌍바닥을 그려주기 위해서 차트가 좀 이쁘게 그리고 싶나 봐요. 이게 그냥 몇 찍고 올라가면 뭔가 좀 이상해요. 되게 불안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근데 여기서 이쁘게 여기서 한 번 더 찍어주겠다.
라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1.15811 1.15800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쪽 라인까지는 최소한 좀 밀려주지 않을까, 밀려주고 이 쌍바닥을 이쁘게 그리고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깬다,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예전에 보시면은 예전에 많이 지지받았던 곳입니다. 여기가 많이 여기서 이제 저항 자리였는데 저항을 뚫고 올라왔고, 현재 여기서 한번 지지를 상당히 잘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쪽 지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쪽까지는 충분히 밀려줄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요. 22는 당연히, 근데 22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탈리아도 불안하고,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 출신 아닙니까? 이탈리아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잘 알 거예요. 본인이 봐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막 짜증나겠죠, 솔직히.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유럽은행, 이제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계속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건 나 바뀌면은 이탈리아 분명히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탈리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좀 강하게, 통화정책을 이제 긴축으로 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왔는데, 이제 시장은 내심 9월을 기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양적완화 종료를 기대했었고, 그 정도가 나와야 미국에서 한 번 정도로 예상했던 금리 인상을 2번을 갔을 때 그만큼 갭을 메꿔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9월도 아니고 12월이고, 12월에다가 이제 뒤끝을 더 흐려가지고 금리를 계속 내년 여름까지 끌고 가겠다, 또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둘기파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둘기파적인 멘트 때문에 좀 밀린 거라서 쌍바닥 찍을 때까지 한번 우리가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1.16 중반대 가격도 이탈이 된 상황이네요. 1.16450달러 선으로 1.2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도 뭐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처럼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1.15800달러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반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2 자산 매입을 12월로 좀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해설위원님 9월로 시장은 예상은 했지만 12월로 더욱더 좀 늘어난 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외신 쪽에서도 역시나 다운의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네, 유로에 관련된 소식은요,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 저희 방송 시각 30분 전에 있었던 드라기 총재 연설 이후에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으면서도 많이 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유로가요, 이 22의 그 발표 이후로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연준이 이끌어가는 달러 랠리도 역시 이어지곤 있지만, 한 가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달러가 소폭의 상승분을 지금 매파적인 이제 연준이지만, 이제 이미 연준의 발표가 남으로써 이제 앞으로 2번 정도 인상을 더 할 것이고라는 이 사이클이 예측이 되고, 하지만 이제 유럽 중앙은행 발표는 이제 시작이고, 이런 시점에서 약간은 이제 빤히 카드가 보인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마지막에 좀 주춤하는 모습 때문에 이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좀 특이한 점이 좀 외신에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유로가 지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1.18선 을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 아래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비둘기적인 유럽 중앙은행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연말에 양적 완화 프로그램 종료를 한다는 얘기 다 아시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무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 중앙은행들, 이제 뭐 일본 중앙은행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주요한 중앙은행들의 이슈가 끝나면서 이제 무역 분쟁은 또 달러의 하방 압력을 가져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 같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특이한 점은 지금 이제 이런 미국의 소식, 또 호황 경제, 또 달러의 강세 때문에 유로를 비롯해서 신흥 이머징 마켓들의 통화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간혹가다 한 번씩 이제 좀 특이한 경우에 상승분이 있다라는 소식을 가끔씩 전해드리곤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중국 인민은행의 전망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중국 인민은행은요, 지금 금리를 동결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의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의외의 결정이다라는 이제 전문가들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제 OCBC 은행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금리 변동에 그닥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자본 유출과 통화 안정이 지금 현재 중국에 있어서 주요 위협이 아니고 지금 당장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야기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있을 때 또 중국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더 좀 관심이 쏠려 있으면서 사실 통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둔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특이하다라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들어와 있고요. 여전히 뭐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이머징 마켓 통화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하반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유로가 지금 비둘기적인 그 중앙은행의 발표 때문에 하락세를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게 연말까지의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점차적인 테이퍼링이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소식에 저도 역시 다운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중국의 인민은행에 대한 금리 부분까지도 함께 좀 연결지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ECB와 그리고 FMC, 중국 인민은행까지 함께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뭐 앞서서 두 분도 좀 짚어주셨지만 달러 인덱스가 좀 주춤하다가 오늘장 좀 소폭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 무역 분쟁이 달러의 하락 영향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부분도 가장 현재 부분에서의 이 무역 전쟁이 가장 주요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역 전쟁이 달러에 대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설위원님? 예, 무역 전쟁이 달러에 그닥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미국은 자율 환율이고 중국은 고정 환율이라 중국이 그냥 알아서 맞추면 끝나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중국이 금리를 하더라도 크게 양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관련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무역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무역 적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윽박 질렀어요. 미국이 막 중국한테 좀 우리 거 좀 사줘 좀 제발 좀 막 이렇게 했는데 예, 사줬어요. 그래서 미국 저 석유 좀 사줬거든요. 그럼 크루드 오일 많이 남잖아요. 그거 제일 싸요. 크루드 오일이 미국계. 그래서 우리 거 좀 사줘. 그래서 많이 사줬는데 많이 사줬는데도 지금 적자 폭이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미국이 달러가 강하면 강할수록 미국은 적자 폭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생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면 될수록 미국은 적자폭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면 될수록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오히려 더 호기롭게 이렇게 휘파람 불고 있겠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무역전쟁하고 달러와 강세하고는 거의 양관관계가 거의 없다. 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슈고요. 무역전쟁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냐면,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걸 잘 끌고 갈 거냐. 그러니까 11월 중간선까지는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자본과 어떤 이슈, 어떤 말바꿈을 계속 할 건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금 화이브라더스라고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주가가 대폭 나가고 있어요, 지금. 왜죠? 대폭 나가고 있는 이유가 이제 판빈빙이라는 중국 국민 여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국민 여배우가 이명 계약하고 탈세했다. 뭐 이런 폭로전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영화 찍은 회사가 화이브라더스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M&A를 하면서 커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중국인들 뜬금없이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그거 중국이 투자해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보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뭔가 지금 왜 지금 디즈니가 왜 폭스 인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약간 미국에서 좀 트럼프가 원하던 바예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디즈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보시면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그냥 만화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저기 어떤 거냐면요. 그 조지 루카스 필름과 그 다음에 어벤져스 이거 다 가지고 있는 데거든요. 마블까지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여기서 이제 규모 전쟁을 좀 벌이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냐면 미국은 자꾸 이제 좀 유화적인 체제 취하다가 또 강하게 나갔다가 유화적인 체제 취했다가 강하게 나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반복해서 끝까지 좀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좀 잠잠해졌잖아요. 중국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이제. 왜냐면 중국이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중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고요. 폼페이오도 말로 쏟아냈죠, 이번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무역 갈등이 조금 더 다시 또 새로운 양상으로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유로화 얘기하다가 나온 거니까 얘기 드리자면, 뭐 지금 EU는 지금 양쪽 다 제소를 했어요. 미국도 제소하고 중국도 제소하고 WTO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3파전이에요. 3파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국지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 전쟁에 대한 달러 영향을 좀 어떻게 줄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아까 그 캐스터님이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국은 통화는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통제가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뭐 통화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중국 같은 이 무역 분쟁 그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일단은 뭐 가장 이슈가 제일 큰 거고 중요한 건 저는 달러 자체가 지금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하고 굉장히 많이 결부지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만약 금리 인상 일단은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왜냐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올해도 굉장히 말이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횟수도 많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다시 이제 좀 매파적으로 나오고 또 횟수도 원래 올해 3번 그 전에는 또 4번이었는데 작년에는 또 4번이라고 했는데 또 초에는 3번이라고 했다 다시 지금 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금리 인상이 또 어떻게 일단은 그 빨라질 거냐 아니면은 또 느려질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상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또 굉장히 어떻게 물가 상승률이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상 지금 하는 것도 사실상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보니까 이거 금리 인상 해도 돼. 뭐 이 정도면 뭐 어차피 조정 약간 주겠지. 그리고 또 갈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만 언젠가는 특정 시점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일단은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이제 또 꺾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금 그 통화들 그러니까 지금 그 신흥국들의 일단은 수출이 아직까지는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밑단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슬슬 빠져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부채도 있고 뭐 다각적으로 뭔가 좀 구멍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일단 지연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계속 그렇게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일단 금리 차도 분명히 달러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보다는 제가 볼 땐 무역 분쟁은 좀 잘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맨날 질러 놓고 나서 또 뒤에서는 우리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잘 풀릴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금리 인상과 지금은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지만 이 신흥국들의 그 통화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일단 그 약세를 보여주면서 달러는 계속 좀 일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본 유출도 좀 되면서 뭔가 그때 뭔가 빵 하고 한번 그래도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수와 지금 시장 안에서의 가장 좀 큰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두 분께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67달러 초반대 회복된 이후에 다시 이탈이 되면서 66.90달러 현재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0.44%의 상승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6달러 후반과 67달러 초반 사이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마스터님이 업이고요. 저도 업이고 외신 쪽도 업인데 지금 해설위님이 관망을 들으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뭐
70달러 초반에서 지금 현재 부분 떨어진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자, 해설위원님 지금 뭐 업에 대한 의견 네. 대비해서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관망 잘 안 되시잖아요. 예, 건강 잘 안 되는데 네네. 그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지난주에 제가 네네. 67.20까지 분명히 한번 찍어줄 거다. 다음 주까지는. 제가 엎들면서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27.20까지는 그래도 찍어주겠다 했는데, 지금 얼마까지 찍었냐면요. 16까지 찍었어요. 한번 왔기 때문에. 네네. 바로 좀 여기서 전략 짜기에는 좀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 네네. 왜냐면,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난주, 되돌려 보시면 돼요. 지난주 방송 보시면은, 지금 박노주 마스터님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같이 얘기했어요. 저도 들었죠.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박노주 마스터님도 들었네요. 그때 67점, 이 가격대 좋다고 분명히 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잘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목표가를 찍은 다음에 바로 다음 전략을 구상하기에는 아직 조금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의미의, 깔때기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이 삼각에 정확히 이렇게 딱 좁은 삼각에 지금 걸려 있어요. 걸렸기 때문에 이 위아래를 돌파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좀 방향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얘기를 드리자면, 오펙 A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게 오펙 A 전에 이걸 올리고 내려버릴지, 내린 다음에 또 올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펙 회의가 지금 신흥국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 위기도 왜 갑자기 신흥국 위기가 나옵니까? 이유는 뻔해요. 그 신흥국이 한참 경기가 좋고 그랬을 때는, 투자할 때는 돈이 한 번에 안 들어가고 천천히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돈이 한꺼번에 빠집니다. 빠질 때. 예,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오는데 나갈 때 한꺼번에 빠진다는 거죠. 옛날에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 보시면, 헤아라 브라질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돈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막 막았어요.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 말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갈 때는 진짜 아무리 잡아 당겨도 다 나가버려요, 돈은. 근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투기 세력들이 그 나라 공격하는 거예요. 미국 투기 자본들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아르헨티나 공격해서 아르헨티나 아니면 항공한 거고요. 브라질은 지금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가지고 공격한 거고, 신흥국 다 공격한 거예요. 그럼 오일도 똑같아요. 오일도 제가 봤을 때는 오일 자체도 지금 오펙 A가 있는데, 여기서 한두 번 변동성을 내줘서 투기 세력들이 뭔가 얻어가야 되는 시점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감산을 좀 줄이자. 이제 말이 좋아 증산이지 감산을 줄이자잖아요. 감산을 줄이면은 당연히 지금 밀려야 되겠죠. 밀릴 때 얼마나 올려놓고 밀릴 거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럼 내린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할 거냐, 아니면 유지시킬 거냐, 뭐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려면 한 며칠 좀 봐야 된다. 제가 볼 때 내일 시추공수까지 한번 보자. 저는 꼭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추세에서는 일단 가격대 좀 살펴보고 확인한 이후의 추세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펙 회의에 대해서도 일단 조금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으로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가 목표가를 찍어서 거의 찍었잖아요. 내 튀기면 거의 찍은 거 다른 거 없어요. 일주일 동안이니까. 네네. 예, 찍어서 그랬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랑하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그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마스터님과 외신 쪽의 의견도 모두 상승 쪽 업에 대한 의견이 좀 확인이 된 상황인데, 자, 마스터님이 업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뭐 워낙 크루드오일은 뭐 초반부터 유튜브로 많이 또 리딩 해주셨잖아요. 상승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아까 이제 해설위원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올려놓고 내리느냐, 내려놓고 올리느냐. 저는 지금 살짝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등등 뭐 일단 해서 저는 먼저 약간 내려놓고 올리지 않을까. 예. 약간 지금, 그러니까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 약간 내려놓고 그 이후에 올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계속 이슈들이 강력한 이제 상승을 끌어올리게 하는 이슈는 좀 강력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상 뭐 오펙, 사우디나 러시아 쪽에서도 뭐 이란하고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공급 리스크 때문에 좀 증산을 해야 된다.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번 주에도 그랬었었고,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도 지금 정제후 재고량이나 아니면 주간 뭐 재고량, 그 다음에 뭐 가솔린 재고량도 전부 다 감소로 나왔거든요. 특히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증산에 대한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수치로 나오는 재고량 파워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예. 재고량 파워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시세를 들어올리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오늘은 사실상 이 구간대 아까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67.20 그 부근대 라인을 사실상 거의 다 왔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봉의 이평선을 보면 이 크로스대는 거의 크로스는 되지 않았지만 이 구간대, 이 비어있는 구간대를 사실상 들어 올려도 되고 그냥 그 구간대에서 내려가도 됩니다. 네. 이평선 항상 터치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네. 예.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와서 내려가는 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갈 길을 그렇게 그대로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61 이평선이고 위에는 파란색색 21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는 매물대 및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내려갔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내려가더라도 이 구간대 지금 현재 66.95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구간대에서 머물러서 끝나면 내일 한번 상승으로 치고 갈 확률이 큽니다. 예.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내일 정도에 요 구간 안에 이평선 안으로 들어오면은 67. 뭐 대략 40에서 거의 한 뭐 70 정도 라인 안에 이제 이평선 그 구간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네. 거기서 다시 밀려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더 밀려야 그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구간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버티면은 일단은 상승적으로 좀 더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약간 밀려있지만 더 올라가서 67점 대략 뭐 고점 부근대 가면 여기 고점 뚫고 그대로 슈팅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슈팅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67.70, 8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거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주봉을 볼게요. 네. 주봉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를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버티면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일까지 해서도 이 구간대에서 가격이 머물러서 끝나면 67.50 그대로 뚫리면서 주봉에서의 이 지금 시점, 주봉에서의 이 지금 크로스된 라인 5주 이평선과 그 다음에 10주 이평선이 이 사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의 67.90까지도 갈 수 있겠죠. 네네. 주봉입니다. 이거는 주에 대한 이제 한 주에 대한 가격, 봉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월봉이에요. 월봉. 아, 월봉이요. 월봉 보면요. 자, 쭉 상승했어요. 한번 눌려줬다가 쭉 또 상승했죠. 그리고 저번 달에 굉장히 크게 밀렸죠. 고점 찍고 그대로 크게 밀렸어요. 시세 크게 밀렸고, 자, 시세가 밀렸어도 크게 보면 상승 추세예요. 대상승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번 이번 달에 밀려줬죠. 그럼 끌어당겼어요. 왜 끌어당겼냐? 자, 5월 이평선에서 자, 뚫고 내려갔는데 여기 크게 보면은 그냥 조정 구간이에요. 눌림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눌린 다음에 한번 더 와야죠. 자, 쌍바닥이 있으면 쌍봉이 있는 겁니다. 올라와서 70달러 좀 돌파했다가 그 다음에 뭐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쌍봉, 낮은 쌍봉도 됩니다. 낮은 쌍봉도. 그래서 쌍봉 정도 찍고 나서 다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고점의 지금 시가와 이 6월달 봉의 시가와 고점이 굉장히 작아요, 폭이. 그러면 고점 부근까지 가면 거의 지금 67.34 아닙니까? 고점 부근까지 뭐 한 2호 정도 이렇게 가버리면 6월 달에 그대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크게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은 6월 달 아니면 다음 달도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다음 달도 상관없어요.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68달러 정도는 돌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박스 구간 만들어도 이 정도는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안정적이라는 거죠. 예, 분할로 들어가도 왜냐하면 올라갈 자리는 그래도 확보가 좀 돼 있으니까. 네네. 예,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업의 의견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초반보다는 가격대가 소폭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6.84, 90, 그 부분에서 후반대 가격대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의 고점은 66.16달러인데, 이 고점 부분까지 뭐 돌파가 된다면은, 단기, 중기적으로도 67.40, 70까지도 갈 수 있다. 후반부까지, 중후반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설명까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66달러 후반대에서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는 오일의 모습인데요. 자, 외신 쪽도 마찬가지로 업에 대한 의견 확인되는데 추가적으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격이 실시간으로 조금씩의 오름폭과 또 내림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일 가격은 또 오펙 회의를 앞두고 상승 모드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주요한 원인은요, 미국 셰일 오일 증산과 또 오펙과 러시아의 증산 여부가 바로 오일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나와 있고요. 6월 22일, 23일 비엔나에서의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셰일 오일은요,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끝을 모르는 증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식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를 거의 따라잡으면서 하루 1,090만 배럴, 이제 거의 이제 러시아가 1,100만 배럴인데 이 수치를 거의 따라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년 동안에 거의 30%가 증산을 한 수치고요. 지난 2주 동안에도 엄청난 또 증가치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관망 모드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세이다라고 애널리스트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지금 사우디랑 같이 지금 오펙의 이제 이런 회의에 같이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메르츠뱅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우디가 다른 국가들에게 한 번에 혹은 여러 번에 단계적으로 증산을 하자라고 설득을 하고 제안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변국들과의 상황, 또 시장 상황 때문에 이런 설득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증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맞춰줄 필요가 없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그들을 설득할 것이다 라는 코메르츠뱅크의 진단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원유 재고 발표도 역시나 지금 마스터님 말씀 맞다나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요. 또 월드컵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러시아와 지금 사우디가 팀별 예선전에서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지금 회담을 앞두고 네, 경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 경제란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또 에너지 장관을 이렇게 만나기로 게임 전에 만나기로 돼 있다. 라고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렇게 경기장 그리고 회담장 이렇게 또 따로도 이렇게 만난다 이런 소식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6월 22일이 또 어찌 보면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또 어찌 보면 이제 금방 앞으로 다가올 날짜인데 당분간 이제 오일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시장에 잔존해 있는 불확실성과 또 지금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무리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외신 보도들에 저 역시 이제 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에 대한 의견 외신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해드렸듯이 러시아 월드컵의 개막전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자,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외신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좀 1,31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다시 또 이탈이 됐는데 최근에 골드의 흐름 좀 지루하셨을 텐데 오늘장에는 같은 이 전과는 조금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308.7달러 선으로 0.35%, 4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관망과 업으로 함축이 됩니다.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 들어주셨고요. 저는 업이고요. 외신 쪽에서는 업. 해설위원님, 오늘 관망 많이 들어주시는데요. 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지금 업과 관망으로 좀 나눴는데, 마스터님이 초반에는 골드에 대해서 좀 상승 쪽으로 말씀해 주시다가 관망으로 다시 좀 변환이 되셨어요.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왜 상승을 초반에는 얘기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바꿨을까요? 자, 일단은 시청자분들 방금 다 수익을 냈습니다. 네, 마무리가 저도 됐네요. 일단은 마무리가 됐죠. 방금 됐어요. 지금 왜냐면 상승 튀었거든요. 네.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승 튀었었고요. 지금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승분 일단 청산을 3계약밖에 못 잡았었는데 수익을 냈었고,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직까지 매수 가격이 뭐 7.9, 6.5, 6.3, 5.4. 왜냐하면 뭐 전략에 7점대 1300 7.5에서부터 이제 좀 내려왔으니까 박스권에서 일단 우리가 분할로 매수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분할로 이제 간격을 둬서 분할로 매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다. 그 박스권 상단은 1310선 정도를 봤었고요.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1308 정도 가면은 이제 청산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단가를 좀 낮춰 놓으면서 갔으니까 크게 보지 않아도 일단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이 뛰면서 이제 청산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침 지금 올라왔었을 때 1300 거의 뭐 9선까지 일단은 지금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청산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다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매수를 이제 봤었는데 그 구간까지 쭉 내려와줬다 다시 쭉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가장 크게 오늘 봤어도 1310이었어요. 1310이면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5월 24일부터요. 지금 거의 1311 정도만 돌파를 하면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5, 6개입니다. 봉이 6개나 1311만 가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큰 매물대예요. 저항대. 강한 매물대이기도 하고 저항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오더라도 1310 정도 가서 끝나면은 그나마 골드는 선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관망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1306선 정도까지 다시 그 정도까지 와주면 그때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또 분할로 뭐 6선에서 한 4선까지 쭉 걸어놓고 매수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또 내일 만약에 1310선을 가지 못하고 먼저 내려오는 시세가 나와서 1306선 정도를 먼저 준다면 내일도 매수하시면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내일 1310선을 가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내려왔었을 때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도는 1309선 10선 정도 또 가주면 그때 쭉쭉 또 청산해서 수익을 거두면 되니까. 그래서 골드는 일단은 좀 상승 매수를 보시면서 좀 조정이 나왔었을 때 고점 박스권을 치지 않고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상승을 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고 지수가 단기적인 지금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골드와는 좀 상반되게 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오늘은 둘 다 좀 상승이 나왔지만 왜냐면 지수가 워낙 지금 금리 인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정말 탄탄하구나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골드도 상승하고 오늘 지수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좀 상반에 좀 갈려서 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뭐 상승 다시 한번 올라와서 청산을 좀 모두 하신 상황이고요. 자, 지금 1308.4달러인데 일단 내일장에 1306달러로 좀 밀렸을 때 단 이 밀렸던 이 가격대가 1310을 도달하지 못하고 밀렸을 때 매수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1306달러에서 매수 잡으셨다면은 1309, 10 이 정도의 목표가를 좀 보시면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관망을 주신 해설위원님, 오늘 관망 많이 나오네요. 네, 일단 이것도 얘기 드릴게요. 네. 이것도 얘기 드리자면 이것도 목표가 와가지고 올라가는 거 얘기 드렸었는데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확하게 라인이 딱 걸려버렸어요. 걸려버려가지고 이 라인이 좀 뭐 돌파돼야지 뭐 상방을 보든지 할 것 같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서 완전 꺾여줘야 좀 하방을 볼 텐데 지금 애매한 자리에 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애매해서 그런 거고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좀 그 부분이 애매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슈들은 좀 골드가 올만한 이슈들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뭐 테러가 일어나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뭘까? 지금 골드가 그렇다 하지만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골드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그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골드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별일 없이 잘 끝났죠. 잘 끝났고 현재 지금 FOMC 회의도 끝났고 신흥국이 이런 것들도 이제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ECB에서도 금리 맞춰놨고 그런 부분들 양적 완화 축소 이제 종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흔들릴 만한 시장이 과연 여기서 또 나올 거냐. 뭐 신흥국에서 뭐 약간 나온다면 그때 좀 반응하겠지만 그거 말고는 현재 지금 금이 반응할 만한 게 그렇게 많이 없다 라고 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또 달러하고 좀 연관 지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럼 달러가 꺾이냐 달러가 더 이상 치고 갈 수 있냐도 문제인 게 더 이상 치고가 이미 이벤트 끝났고 3분기, 4분기에 각각 한 번씩 9월, 12월에 금리 올리겠다는 거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반영된 상태인데 그 반영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달러가 더 올라가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달러가 그렇다고 확 밀릴 거냐, 밀리면 이제 골드가 올라갈 거니까요. 근데 그렇기에는 지금 현재 유로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유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달러 자체도. 그럼 달러 자체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온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나 뭐 유로화는 좀 최근에 좀 워낙 오늘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파가 좀 있겠습니다. 며칠 동안은 골드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를 조금 지켜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만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려면 이제 세게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돌파 나오는 흐름에서 좀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일주일 뷰를 얘기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히 뭐 어떻게 잡기가 좀 쉽진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부분도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 지금 달러와 금에 대한 상관관계 2853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달러도 오르고 금도 오르는데 이제는 골드가 달러 영향을 받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받아요. 영향 받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더 모르겠다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달러가 계속 올라오면서 골드가 밀려줘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냐 여부는 좀 지켜봐야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잠깐은 이렇게 원래 우리가 알던 그 방향대로 안 갈 수는 있습니다. 안 갈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하는지를 지켜보려면 좀 어느 정도 좀 관망으로 좀 지켜볼 자리이지 않나. 그리고 골드 그렇게 매매하기 재밌는 구간이 지금 최근에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가 관망이 여러 가지 설명이 열심히 되네요. 좀 그냥 지켜만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뭐 해설위원님 관망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외신 쪽의 의견은 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조용하고 재미없는 골드 시장이지만 오늘은 조금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골드 가격이 2주 동안의 약세 속에서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로이터를 인용한 CNBC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 가격은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매파적인 이 연준의 이런 속의 발언 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역 분쟁 이슈와 또 여러 가지 달러에 대한 변동성 속에서 이제 상승했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지금 이제 금리를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하지만 이제 달러도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은 달러도 같이 상승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면서 이제 예상되는 시장이다라는 이러한 예상 속에서 이제 뻔히 보이는 시장이라는 투자자들의 생각 속에 이제 달러가 더 이상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골드 가격을 상승 지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연관해서 들어와 있고요. 지금 무역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이에 관련해서는 당분간 또 골드 가격을 좀 밀어 올리지 않을까. 라는 소시에테 제네럴 애널리스트가 또 분석을 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ANG에서는 또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역시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 여부, 또 그에 대한 실천 여부, 실행 여부가 계속해서 금에 대한 좀 가격을 변동성을 좀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무래도 금에 대한 가격이 물론 이제 하지만 이제 소시에테 제네럴도 이런 말을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완벽하게 이 시장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해서 또 일어날 것이고 골드 가격이 안전자산이 무조건 위험자산을 압도하는 그런 반대적인 상황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늘 지금 ANG 쪽에서는요, 트럼프의 중국 무역 제재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속보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박노주 마스터님 오늘 장 어떠셨을까요? 일단은 오늘장 역시나 이제 또 그 지수가 강하다. 시장에서는 역시 금리 인상을 해도 강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질문에서 다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좀 생각나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까 질문에서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시장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항상 이거 제가 강연회나 이렇게 가서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면 어떤 거를 알려드리면 굉장히 그거에 맞춰서 경제 논리나 그게 다 그렇게 꼭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항상 굉장히 다변화 속에서 이게 그거대로 원칙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전자산, 리스크 자산이나 아까 달러와 금관계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항상 메이저가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논리나 이러한 원칙들이나 기법들이나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받아들이시고 항상 예측을 하되 항상 내가 틀리면 손절을 해라. 이게 가장 트레이딩의 기본입니다. 네.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해설위원님은 어떠셨을까요? 네, 지금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지금 10분 남았죠? 10분 남았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월드컵은 월드컵대로 잘 보시고, TV는 월드컵 틀어놓으시고요. TV를 서울경제 TV 틀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하나 가지고 유튜브로 서울경제 TV에 이렇게 같이 오셔도 좋겠고요. 아니면은 TV를 틀어놓으시고 컴퓨터로 월드컵을 보시더라도 월드컵과 함께하는 서울경제 TV를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희 캐스터 어떠실까요? 네, 항상 외신을 전달해드리면서 느끼는 거는요, 지금 마스터님 말씀대로 어떤 공식이 또 적용이 100%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황적인 요인들, 또 여러 가지 정세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고 또 너무나 또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으면서 이게 예측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일도 이 시간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간 동안 신세계 알찬 내용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